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리스크 없는 투자가 있다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하락하지 않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초보도 100%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백문백답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5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이제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독해주세요. 리스크 없는 투자가 있다고? 지금부터 리스크가 거의 없는 투자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직접 투자하는 나도 처음에는 정말 리스크가 없을까? 두려웠지만 투자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바로 전세 끼고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월세를 끼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대신 소형 아파트는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먼저 지방이라면 그 도시에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어야 한다. 유입 인구가 많고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이 많아서 북적여야 한다. 그래야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 수 있다.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면 도시가 활력을 잃고 유입되는 인구보다 떠나는 젊은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나 준대형 아파트, 상가 모두 투자 가치를 잃는다. 일본의 도시들이 이러한 수순을 밟았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소형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여야 한다. 대단지여야 생활이 편리하고 주변이 발달한다. 무엇보다 대단지 소형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있어야 하고 상가가 발달해야 하고 교통이 좋아야 하고 학원시설이 많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아야 한다. 전세가는 그 아파트의 가치 척도이고 투자의 척도다. 매매가는 높은데 전세가가 낮은 아파트는 투자의 무덤이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새 아파트여도 전세가가 낮으면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가가 낮다는 것은 그 지역이 별로 인기가 없다는 말이고 살기에 불편하다는 이야기이자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는 주변에 대단히 직장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변에 대단히 직장군이나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다면 그리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수도권은 어느 지역이든 교통시설이 좋기 때문에 위에 말한 조건만 갖추면 투자 대상으로서 안성맞춤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소형 아파트를 샀다가 몇 년 뒤에 팔거나 해서 시대 차익을 챙기는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투자자에게 현금을 만들어주는 투자를 말하는 것이다. 핵심은 현금 흐름이다.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리스크 없는 투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 해가지고 위험이 커야지 투자에 대한 이익도 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 책의 저자 이제 박정수 씨는 리스크가 없는 투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리스크가 없는 투자라는 거는 투자 손실은 없으면서 투자 이익은 있는 이제 그런 투자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리스크 없는 투자라는 게 결국 뭐냐? 바로 이제 전세 끼고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소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소형 아파트가 최고다라는 것이 이분이 가진 부동산 투자 철학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형 아파트가 무조건 다 오케이냐? 이건 아니고 일단 지방이라면은 이제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없으면은 소형 아파트라고 해도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오지 않죠. 그러면은 뭐 그 지역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없고 나이 든 사람만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낮기 때문에 소비 수준이 다 낮기 때문에 그 도시가 활성화
활력이 이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죠. 부동산 경기가 뭐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라면 대단지 이제 공장 뭐 일자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형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여야 돼요. 예, 대단지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뭐 최소 1500세대, 2000세대 이상 돼야겠죠? 이렇게 뭐 소형 아파트, 나홀로 소형 아파트면 안 되고,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 소형 아파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단지 주변에 학교도 있어야 되고, 상가도 발달해 있어야 되고, 교통이 좋아야 하고, 학원 시설도 있는, 뭐 이런 이제 소형 아파트의 대단지라면은 투자 대상으로서 아주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85%.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5% 이상인 소형 아파트에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투자 철학이고 이 사람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낮은 아파트는 실소유자들한테 이제 인기가 없다는 말이고, 인기가 없다는 거는 살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는 주변에 대단히 직장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주변에 대단히 직장군이나 거대한 산업단지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수도권, 지방이 아니고 수도권인 경우에는 주변에 대단히 직장군이 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다면은 그걸로도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면은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 주변에 대단히 직장군이 있는지 첫 번째 살펴보고, 두 번째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5%가 넘는지, 이 두 가지만 충족시키면은 수도권에서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핵심이, 그렇게 소형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가지고 시세 차익이 생기면은 팔아서 매매 차익이 생기는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과 생각이 좀 다른 건데, 보통은 이제 소형 아파트를 갭 투자 해가지고 매매가가 올라서 어느 정도 투자 차익이 생기면은 그걸 이제 매각을 하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이제 이분 말씀은 뭐냐면은, 소형 아파트를 사서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내 투자 자금 회수가 됩니다. 그렇게 회수되는 걸로 전세가가 올라서 회수가 되는 거죠. 매매가를 팔아서 회수가 되는 게 아니고, 전세가가 오르면서 또 다시 전세입자를 새로 들이면서 전세가가 오르겠죠. 전세가가 1억에 계약했는데 2년 뒤에는 1억 1000이나 1억 2천에 이제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1000만원, 2천만원 그 전세가가 오른 부분만큼 난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1000만원, 2천만원으로 다시 새로운 아파트를 전세 끼고 또 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의 숫자를 늘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말하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언제까지 멍청한 질문만 할 것인가? 흔히 똑똑하다는 사람들, 명문 대학 나온 사람들,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파트 투자를 주저한다. 요즘처럼 TV 뉴스와 전문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투자하기 전에 온갖 부정적인 말과 질문을 한다. 그리고 오직 TV 뉴스와 신문 기사만 믿는다. 현장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채 기자들이 하는 말만 신뢰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한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 지방에 투자하면 독박을 쓰는 것 아닌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지 않은가? 베이비 부모가 은퇴한다는데 부동산 투자가 맞을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부동산 가격은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은 역시 주식 투자가 대세 아닌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역시 강남 아닌가? 강남 불패라는 말이 괜히 생겼겠는가? 이제는 부동산에서 이익을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데.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 1980년, 1990년대나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 지금은 오르기 힘든 거 아닌가?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파트에 투자해도 되는 것일까?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먼 지역의 아파트를 사면 관리가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요즘은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한다는데 건설회사나 정부에서 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TV 뉴스와 신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나와주기를 바란다. 신기한 것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투자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겠죠. 그럼 그들이 이제 하는 말들을 쭉 지켜보면은 대부분 이제 TV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들이 박정수 씨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멍청한 질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은 뭐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지방에 투자를 하라고 하냐, 뭐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거 아니냐, 뭐 베이비부머가 이제 은퇴해서 뭐 부동산 다 팔 것 같은데 그거 맞냐, 투자하는 게 과연, 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정점을 찍고 있다는데 지금 투자 시점이 맞냐, 뭐 부동산은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 뭐 부동산 투자는 강남이 최고 아니냐, 뭐 이제는 부동산에서 더 이상 투자로 이익을 보기는 힘든 시대 아니냐,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 당연히 하락하는 거 아니냐, 뭐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 있냐, 언제까지 전세가가 계속 오르겠냐, 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투자해도 되냐, 뭐 요즘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한다는데 뭐 투자해도 되는 거냐, 뭐 먼 지역에 있는 아파트 어떻게 투자해서 관리하란 말이냐, 뭐 건설사에서 소형 아파트 이제 많이 지어서 공급과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정수 씨 얘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부동산은 계속 올라왔고, 이전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소형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게 이 박정수 씨 생각입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떨어질 수가 없다. 매매가는 떨어지더라도 전세가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박정수 씨의 생각입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건 아닌가?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건 맞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투자에 좋다고 생각하는가?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큰 돈을 넣어두고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수도권에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찾는다면 이보다 더 큰 금전첨화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미친 듯이 투자해도 좋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수 씨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지방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수도권 아파트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매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그 자본이 지방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을 이제 넣어두고 기다리는 게 과연 투자로서는 매력적인 게 맞냐? 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거 뭐냐면은, 뭐 수도권에 부동산 투자하는 거 물론 나쁘지 않은데, 일단 투자해서 이제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좋은 투자라는 것은 적은 금액으로 일단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목표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내 자본을 빨리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만한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그럼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어떠한 조건에 맞춘 그런 아파트들은 투자해도 괜찮더라 라는 것이 이 박정수 씨의 생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하락하지 않을까? 금리가 떨어지면 너도 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해서 매매가가 크게 올라가니까 좋은 것이고, 금리가 오르면 전세가가 크게 올라서 좋은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에 있을까? 금리가 오르면은 막 이제 뭐
시중에 있는 이제 돈들이 회수가 되니까, 시중에 있는 돈들이 사라지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나오고 있죠.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은 너도나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크게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금리가 오르면은 전세가가 크게 올라서 좋다. 금리가 오르면은 왜 전세가가 오를까요? 뭐 이 부분은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제 아파트값이 떨어진다 다 생각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다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아파트를 사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뭘 하겠습니까? 전세를 얻겠죠. 전세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전세가가 크게 올라서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올라서 좋고, 금리가 오르면 전세가가 올라서 좋고, 그냥 무조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지 않을까?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만은 없다고? 그렇다면 나도 하나 물어보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IMF 외환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물가가 떨어지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계속 물가를 올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가는 언젠가는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은가?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도 말인가? 시간이 갈수록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전세가는 안 오를 것 같은가? 전세가는 한 번 정해진 이상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천천히 오르느냐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 없다는 주장은 그냥 무시하자. 그러니까 뭐 전세가가 언제까지 오를 수 있겠냐, 전세가가 한없이 오를 수 있냐 라고 이제 묻는 사람들이 많죠. 박정수 씨의 대답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IMF 때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떨어진 적이 있냐, 물가가 오르면은 전세가 당연히 오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물가 떨어진 경우 IMF 때 한 번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전세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안 하면은 너무 손실이 클 수 있다. 투자를 안 해서 생기는 손실이 너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오를 거다. 전세가는 한 번 정해지면은 그 이하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천천히 오르느냐의 문제지 전세가가 떨어지느냐 오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계속 오른다 라는 것이 이 박정수 씨의 생각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역시 강남 아닌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미 지났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미래의 개발 호재를 노리고 투자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무모한 짓이다. 미래의 개발 호재라는 것이 요즘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을 뿐더러 설령 개발된다 해도 예전 같은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강남이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계속 개발이 됐으니까 이제 강남이 아파트 값이 계속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정수 씨 생각은 뭐냐면은 요즘같이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이제 완만한 경제 성장을 하는 시대에는 어떤 미래의 개발 호재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투자는 그렇게 썩 좋은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같이 그렇게 막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막 아파트 가격 요동치고 뭐 이런 게 거의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발 호재를 끼고 예전 같은 시대 상승을 기대하는 이제 강남 투자는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또다시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게 박정수 씨의 생각입니다. 소형 아파트는 초고속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다. 소형 아파트만큼 막대한 힘을 가진 투자법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대답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법이 수류탄의 효과를 가졌다면 소형 아파트는 핵폭탄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제발 부탁이다. 다른 부동산 투자는 신경 쓰지도 말고 소액으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데만 집중하자. 그리고 소형 아파트를 하루라도 빨리 늘려가는 데만 집중하자. 훗날 당신의 인생이 소형 아파트를 통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보며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뼛속 깊이 깨달을 날이 찾아올 것이다. 소형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늘려나가자. 부탁이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뭐 상가 투자, 뭐 그냥 주형 아파트 투자, 뭐 오피스텔 투자 이런 거 다 오케이죠. 다 수익을 볼 수 있고, 뭐 투자로서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박정수 씨는 그런 아파트 투자, 그런 부동산 투자들이 수류탄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면은 이 소형 아파트 투자는 핵폭탄의 위력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돈을 빨리 벌 수 있고 많이 벌 수 있고 안전하게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다른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액으로 소형 아파트 투자하는데 집중하자라는 게 이 박정수 씨의 주장이고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자. 부탁이다. 최대한 소형 아파트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자 라는 게 이 박정수 씨의 생각입니다. 경매 웃기는 얘기다. 부자들의 투자 비밀.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올라갈까? 이거 아니죠.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했던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눈 거는 리스크 없는 투자가 있다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성장 읽기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까지 해주시면은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